열카. 안녕하십니까. 2판 3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열카 3. 샤신과 레드재민 함께하는 축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봬요. 시작하자마자. 또 왜? 아니 평소보다 이 장소가 바뀌어서 네. 가까이 있잖아. 네. 그러면 쓰리 이런 거 소리 지르지 마세요. 뭐 저 여기 안 좋으세요? 피곤해, 여기 좀 안 좋으세요? 예. 피곤해. 저는 열카를 그쪽에 주고 싶어요. 어느 쪽이죠? 정확한 거의 정확한 아. 어디 필요하죠. 위쪽. 나 알았어. 예. 정확한 어디 나 알았어. 아니 우리가 축구를 하루 이틀 봤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야, 저희가 원래 월요일 날 녹화하잖아요. 네. 근데 수요일에 녹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화요일에 우리 월드컵 2차에서 북한 그 얘기를 원정경 하려고. 네. 근데 이게 왜 이걸 대체 야 옐로 카드 교체 이게 뭐야? 아, 하나 더 있잖아요. 결과. 저 두 팀 선수들 사이에 신경전이 있었다. 스웨덴 대사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 야 근데 이거는 이게 스포츠사의 큰 오점 아니에요? 뭔가 이제 FIFA나 각 대륙 연맹들이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뭔가 방지 대책 내지는 방송은 어떻게든 기본적으로는 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이번에 북한은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다만 정말로 방송 장비나 모든 그런 부분들이 열악해서 이제 방송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도 월드컵 예선만큼은 그래도 영상에는 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FIFA나 대륙 연맹들이 좀 제도를 만들고 지원을 해서라도 아주 기본적인 초보적인 수준의 방송 영상은 남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게 좋겠다. 이거 뭐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팩폭 좀 해보세요. 징계는 하고 싶죠. 예, 징계하고 싶은데 일단 규정상 현재 있는 규정상 징계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 마케팅 원리 자체를 다 홈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말이 안 돼. 패기는 인정해요. 무관중 패기는 정말 인정하는데 야 그게 아니 이거 자신들의 어드밴티지를 스스로 포기한 거잖아요. 예, 아니, 팩이라는 내가 볼 단어가 때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 어드밴티지를 포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국에서도 이거 라이브 중계 본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는 아니, 그 관중이 모를 수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아예 하는 줄 네, 그렇죠. 모를 그럴 수도 수도 있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아. 예. 그 정도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벤투어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홍재민 기자? 뭐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아쉽게도 스리랑카전과 북한전을 의 내용을 토대로 뭔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실 거의 없어서 뭐 나쁘지 않게 저희는 지금까지는 가고 김신욱 있다고 선수가 일단은 그 아시아 그 예선에서는 계속 중용될 가능성을 확실하게 심은 이번 두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김신욱 선수에 대한 가치를 벤투 감독이 이제는 확연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없었잖아요. 예, 애초에 머릿속에. 이제 구상이 없었다가 네. 그 투르크메니스탄전에 골키퍼까지 골문 안에 집어넣는 덩크슛이 나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이후에 스리랑카전에서 기용을 해서 4골을 터뜨림으로써 우리 대표팀 전체를 아주 편하게 해준 면이 있죠. 그렇게 스코어 차이가 많이 벌어졌으니까 또 선수들은 나름 또 피로도를 좀 줄이면서 경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신욱 선수의 확연한 가치를 벤투 감독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전에서도 나중에 황의조 선수와 바꿔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벤투 감독에게 한 1%의 아쉬움이 있다면 그 벤투 감독의 어떤 선수 기용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기계적인 면은 있다. 그 평양 원정은 그랬어요. 실제로 또 그렇지 않아요? 평양 원정도 그랬고 네. 전체적인 이 패턴을 보세요. 투르크메니스탄전에 기용된 멤버, 스리랑카전에 기용된 멤버, 그리고 북한전에 기용된 멤버 이렇게 보시면 투르크메니스탄전과 북한전이 거의 같은 거죠. 그러니까요. 뭐 이용 선수가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김문환 선수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투르크메니스탄 멤버를 그냥 북한전 멤버로도 아마 벤투 감독은 애초부터 머리에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썼고 또 우리가 스리랑카전 멤버를 딱 봤을 때 이건 북한전은 투르크메니스탄 타입으로 나오겠구나라는 게 사실은 예견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스리랑카전에 이제 11명에서 저 손흥민, 김민재, 남태희 선수를 바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예측하는 거는 저 세 선수는 북한전에 다시 선발로 쓸 가능성이 높고 또 손흥민 선수나 김민재 선수는 당연히 쓸 거 아니겠어요? 쓰고 나머지 그럼 스리랑카전에서 풀타임을 뛴 선수들은 저 선수들은 이제 북한전에는 안 나온다.
근데 이제 거의 그게 그대로 됐잖아요. 물론 이제 남태희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교체로도 이제 북한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찌됐건 약간의 그 김문환 선수라든가 남태희 선수 차이를 제외하면 투르크메니스탄, 북한이 거의 같은 구도로 나간 거고 스리랑카는 또 이제 스리랑카대로 만약에 스리랑카와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할 거 아니에요. 벤투 감독이 지금대로 하잖아요. 그럼 스리랑카전은 또 요 스리랑카 멤버가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리랑카 전담 요원들인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어쨌든 요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벤투 감독이 그 포르투갈 감독 시절에도 그랬지만 이 멤버 구성, 선발 라인업 구성, 뭐 포메이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기계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 벤투 감독이 그 스타일 바꿀 가능성은 한준희 의원 지금 얘기로는 거의 없어 보이는데 홍재명 기자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앞으로도 없다고 저는 거의 뭐 장담 아닌 장담까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스타일이 그랬고 앞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예가 이제 김신욱 선수를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지동원 선수 들어오면은 김신욱 자리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동원 선수가 폼을 회복하면 조금 심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늘 심했어요. 이런 심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그걸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뭐 김신욱 선수는 아시아권에서는 뭐 최강이에요. 아시아권에서는 정말 김신욱만한 카드가 없어요. 너무너무 효과적이고 세트피스에서도 강하고 정말 피지컬로 상대를 압도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카드인데 지금 보면은 지동원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대체 카드 식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동원이 김신욱 선수보다 잘해서 이런 게 아니라 원래 멤버는 지동원이었거든요. 벤투호 안에서. 남태희 선수도 부상에서 돌아와서 바로 김보경 예를 들어서 김보경 선수 같은 경우 들어왔다가 남태희 복귀 바로 그러니까 벤투 그동안, 감독의 이 예. 반듯한 그렇죠. 생각의 틀 예. 안에 이 원래 있던 선수가 그렇죠. 정상적인 예. 폼을 되찾으면 다시 들어오고 대체했던 선수는 나간다. 그런 공식이네요, 공식. 지금까지 그래 왔고 예. 앞으로 갑자기 그러지 않을 가능성보다는 계속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방금 한 1시간 전에 찍고 온 다른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던 다른 건데 방송 사실.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요 얘기는 같이 그거죠. 황희찬 선수가 올 시즌 보여주는 폼은 아무리 그게 오스트리아 리그라 할지라도 그런데 챔피언스 리그까지 포함된 성적이니까 사실 뭐 오스트리아 리그보다 더 높게 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벤투 감독도 그 안필드 원정 경기 보지 않았겠습니까? 아예 당연히 봤겠죠. 네. 그 황희찬 선수의 어쨌든 올 시즌 폼은 이 정도면은 뭐 약간 과장 좀 보태면은 이른바 역대급 폼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직까지 뭐 기복도 없이 완전히 뭐 한 단계 더 눈을 뜬 듯한 업그레이드 모습을 지금 황희찬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데 저 같으면 그냥 심리적으로라도 황희찬 선수 정도의 최근 꾸준한 폼이면 황희찬은 그냥 선발 라인업 적을 때 그냥 먼저 적어 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 같으면. 좀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조심스럽게 돌려가시네요. 그런데 황희찬 선수 정도 요즘 실적과 그 정말 한 단계 눈 뜬 듯한 모습이면은 황희찬 선수는 그래도 선발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계적으로 A 뭐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1 더하기 1은 2 수준의 어떤 그런 기계적인. 그래서 그거는 좀 제가 벤투 감독 선임 시에 100 중에 1 정도의 공헌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책임지셔야겠는데. 잘못하셨네. 저의 책임은 그래서 1만 있습니다. 네. 99의 책임은 이제 다른 분들에게 있고 원래 그 일이 모든 걸 결정할 수도 아니요, 있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고 어딜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진짜 일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황희찬 선수 정도도 일단 뒤로 제쳐놓는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 포르투갈 시절에 벤투 감독이 좀 안 좋은 소리 들었던 그 정도의 고집이 여전히 좀 살아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뚝심. 예. 좋은 얘기로. 정말 어떻게 그렇게 포장을 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분이 되게 극단적이에요. 알수 어떤 있는- 거는 되게 안 좋게 얘기하고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요. 똥꼬집을 뚝씩. 하여튼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아닌가. 하여튼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또 아니, 레바논전도 벤투 있고. 감독 응원해야죠. 예, 네. 그럼요. 당연히. 근데 이제 좀 더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일말의 약간만. 바람.
일만 책임지고 계신 우리 대한축구협회 감독선임위원회 정보전략. 그 위원회 이름이 바뀐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다시 정식 이름이 뭐죠?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 강화위원회입니다. 국가대표 전력 강화위원회. 감독은 이미 선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정보전략 소위위원. 진짜 기네. 예. 저희가 A 대표팀 얘기뿐만 아니라 이번에 10월 11일과 14일 이틀 동안 화성과 천안에서 김학범호 올림픽 대표팀 경기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 올림픽 대표팀 상황이 더 급합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내년 1월 이제 태국에서 23세 이하 AFC 대회 거기서 도쿄올림픽 티켓 석장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이번 두 경기 중에 첫 경기를 한준희 형과 제가 화성에 가서 중계를 했는데 경고 누적이 나오는 바람에 한 선수 이게 사실 저희 평가전 조금 김이 빠졌어요. 근데 우즈베키스탄 세더라고요. 결국은 우즈베키스탄이 2차전을 이겼죠. 네. 물론 김학범 감독의 애초부터의 플랜대로 김학범 감독은 이번에 뽑힌 선수들 뭐 심지어 골키퍼들에게까지도 전부 다 출전 시간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허정무 선수랑 정말 로테이션을 안창기 선수랑. 잘 시킨 것에는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 이번 또 두 차례 평가전의 목적 중에 하나는 팀에서 조금 출전 횟수가 좀 적은 선수들 그래서 조금 뭔가 좀 떨어져 있을 법한 선수들을 또 한번 끌어올리고 이 선수들에게 좀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다고 감각 살리기를 목적으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성공했죠. 그런데 그 로테이션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문제점들은 조금 노출이 됐어요. 그런데 그 문제점을 김학범 감독이 경기 끝난 후에 1차전, 2차전 다 그걸 제대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차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적 우위가 확실히 생겼었잖아요. 그때는. 그런데 찬스를 만드는 어떤 전진적인 패스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 그게 좀 더 전진적인 패스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기도 좀 그랬어요. 물론 공 갖고 있는 시간은 우리가 길었지만 그리고 2차전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얘기했죠. 그때는 우리가 만든 찬스에 비해서는 골을 많이 못 넣어서 사실 더 추가골로 뭔가 좀 결정을 지어야 되는 흐름에서 우리가 그걸 계속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수비적으로는 확실히 지금 김학범 감독도 불안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비 면에서는 여전히 또 실책이라든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다. 앞으로 또 개선해 나아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얘기 다 하신 것 같아요. 사실 뭐 평론가들이 더 보탤 게 별로 없을 정도로 그만큼 또 김학범 감독이 이론가 아닙니까? 전진 패스의 부족 그리고 찬스를 골로 바꿔놓는 결정력의 부족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 미드필드와 공격진의 어떤 양질의 선수층에 비해서는 수비가 아무리 봐도 조금 선수층 자체도 조금 부족해 보이고 약간 좀 약해 보이는 면이 있죠. 두 경기 내용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었고 김학범 감독이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걸로 오늘 방송 그럼. 네, 저는 뭐 다 동의하니까요.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분량이 좀 저희 빼야 되겠다. 이 극단적인 분이 좀 빼주실 거면 그냥 아니 잠깐만 저희가 오늘 가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김학범호 도쿄올림픽 안녕하십니까? 도쿄올림픽 행. 행은 안녕하죠. 행. 행은 안녕하지만 도쿄올림픽 가는 건 문제 없다. 문제 없. 아니 물론 우리 모두 그걸 바라고는 있지만 아니 잠깐만 지금 조편성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론에 근거를 해가지고 항상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동안 지금, 잠깐만요. 이론의 근거를 세상을 보셨던 건가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모든 모든 발언들이 극단적이고 막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그 발언들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오가는 그 수많은 멘트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객관적인 말씀만 드리고 유청 씨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쿨한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객관적입니다. 라고 제가 유청 씨가 항상 평가하거든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나가야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스쿼드 벤투호도 그러고 김학범호도 그러고 이 정도 스쿼드를 갖고 있는 팀이 못 나간다. 경기력은 뭐 약간 좀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결과를 못 낸다는 거는 좀 이론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물론 열심히 해야겠지만. 이건 좀 설득력이 있네요. 그렇고 뭐 두 경기를 뭐 보셨겠지만 2차전에서는 좀 멤버가 저희가 11명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라고 보긴 했는데 2차전 끝나고 1차전 끝나고 김학범 감독이 했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일 이제 기억에 남는 게 11월, 12월 다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팀은 다
다 계획이 있어요. 예. 늘 김학범 감독은 늘 계획이 있는 분인데. 네, 다 계획이 있다고 네. 굉장히 태연하고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뭐 굉장히 좀 그래도 산전수전 다 겪으셨고 이론도 굉장히 많이 탄탄하신 분이고 심지어 이제 아시안 게임이라는 토너먼트를 완벽하게 또 경험을 해보셨고 어쨌든 뭐 굉장히 전략적으로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우즈벡 2경기는 어디까지나 정말 과정이었고 하니까 지금 보면 멤버들도 좋고 또 저희가 또 이제 올림픽 본선에 나가면은 이제 와일드카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와일드카드 수준도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렇게 막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막 그렇게 예선부터 이렇게 겁먹거나 아니 근데 본선까지 가는 데는 와일드카드가 도움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본선 간다는 거예요. 그냥 본선의 성적을 논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레드제민의 시선은 지금 도쿄로 가 있어. 그렇죠. 혈액탄을 건넜어. 지금 아니, 약간 방사능 걱정하고 이분은 이러고 있어요 저는. 네, 동해를 건넜어. 본선에서 우리와 같은 조가 될 팀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뭐 본선도 뭐 잘 될 것이다 뭐. 궁예입니까? 조 편성이 쉽지는 않죠. 내년에. 이란, 중국, 우즈벡인데. 그렇죠. 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도 못 나가는데 무슨 올림픽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이 오늘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나가야죠. 아니 나가는 게 맞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선수단의 어떤 뭐 경력치라든가 우리 이 어린 선수들 몸값 총합도 제가 봤을 때는 연령 대비 그렇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아시아에서는 특히 아시아에서는 뭐 탑급이라고 봐야 되고 근데 이 정도를 가지고 나가는 게 정상인 건 맞는데 축구가 그런데 문제는 항상 또 그 정상대로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조심을 하고 대비를 해야죠. 이탈리아와 근데 이 자신감에는 저도 뭐 동의해요. 이탈리아와 네덜란드가 월드컵에 나가지 못하는 게 축구잖아요. 그렇죠. 뭐 당장 어저께도 이란이 졌잖아요. 바레인한테. 바레인에게. 그러니까 뭐 그런 변수는 일어나지만 어쨌든 뭐 기본 준비, 기본 실력은 뭐 문제는 없으니.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지난 러시아 월드컵까지 월드컵을 한 번도 안 쉬고 9회 연속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열렸던 88 서울 올림픽부터 2016 리우 올림픽까지 올림픽 본선에 8번 연속으로 진출했어요. 그러니까 30년 이상 월드컵 축구 본선과 올림픽 축구 본선은 당연한 무대로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전체 국민에게 축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착시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나가는 그러니까 게. 한 번 한 번 예선 통과하는 거를 다 따져보면 쉽지 않았죠. 근데 막상 딱 근데 결과로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그쵸. 그렇게 돼 있는 당연히 거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약간 이런. 근데 이거 홍재민 기자가 얘기했던 거와는 조금 뉘앙스는 다른데 이제 그게 참 어렵고 귀한 무대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당연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저는 그거는 저희 오랜만에 정말 이건영 아나운서에게 정말 제가 동감을 해요. 공감을 하고 10년 만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 제가 존중을 하겠어요. 2009년 왜냐면 정도의 그런 우리 말씀. 극단적인 이 레드의 발언들이 예. 진짜 그거 뭐 월드컵 올림픽 그거 뭐 우리 당연하지 그런 생각을 너무 널리 퍼뜨릴까봐 네. 이거는 한 경기 한 경기는 사실 조심해야 돼. 사실 이번 명단이 23세 이하 대표팀의 풀 전력은 아니에요. A 대표팀에 일단은 이강인, 백승호, 이동경, 또 이재익 뭐 이런 4명의 선수가 또 포함이 돼 있었고요. 또 거기 이제 부상 한 명, 때문에 그렇죠. 이지솔 선수도 이제 부상 얘기를 때문에 해야죠. 여러 가지 또 가능성. 1월에 선수들이 정우영, 이강인 같은 선수가 소집이 될 수 있을 것인지. 현재 이제 부상 중인 조영욱 같은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의 상태로 또 돌아와서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죠.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또 가능. 전세진 선수도 사실은 지난 3월에 그 23세 이하 아시아 챔피언십 예선에서는 또 좋은 활약을 했었는데, 네네. 예. 그러니까 좀 주목해 보면 좋을 만한 선수들. 저는 이번에 그 10월 11일에 화성에서 경기를 중계하면서 맹성우 선수. 예. 뭐 도쿄 무대를 밟을 수 있을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맹성우 선수가 그날 경기에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수비 어떤 커팅 압박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공격으로 이제 올라가는 침투 뭐 패싱 여러 가지 아주 다재다능한 몫을 해줘서 저도 뭐 K리그 2에서 맹성우 선수가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 이 정도로 제가
관찰했던 거는 지금 처음이었거든요. 저희가 중계 중에 맹성웅을 한 20번은 외쳤던 거예요. 빈도가 좀 높아졌죠. 그렇습니다. 저 지금 태클 인터셉트 좋은 태클 좋았는데요. 맹성웅입니다. 조심해야죠. 자 여기서는 네 볼을 잘 유지해줬어요. 네. 맹성웅 선수가 좋은 키핑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런 플레이가 아주 좋았죠. 맹성웅 선수. 그렇습니다. 네, 맹성웅 선수가 오늘 정말 활약이 좋습니다. 그리고 패스도 좋았어요. 네. 저희가 오늘 맹성웅 선수의 이름을 전반에 상당히 많이 언급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많이 뛰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추후에도 궁극의 키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번 두 차례 평가전 중에서 눈에 들어왔던 선수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 요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실 거죠 키플레이어. 네. 저는 정태욱. 정태욱의 키플레이. 네, 정태욱 선수가 저는 키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 첫 번째 두 가지 의미입니다. 김학범 감독도 지금 일단 시인했듯이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 부위는 역시 수비진이에요. 물론 이재익 선수, 이지솔 선수가 추가가 되면은 조금 더 이제 두터워지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역시 아킬레스건이랄지 이런 부분은 내년 그 AFC 대회에 나가서도 수비 쪽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우리 조 자체가 또 쉽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수비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조를 통과하고 나서도 뭐 김학범 감독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8강부터가 진짜 승부다. 그렇죠. 그 조별리그도 쉽지 않고 토너먼트는 정말 살얼음판이에요. 그러면은 수비가 역시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대표팀의 현재 약점이 수비고 그래서 정태욱 선수가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번 평가전들에서도 약간 이제 선을 뵀듯이 정태욱 선수 정도 피지컬이면 역시 본 대회 나가서도 이게 공격 세트피스 가담을 했을 적에 뭔가 수비수가 어떤 득점 같은 역할을 혹은 뭐 어시스트 같은 역할을 세트 플레이에서 풀어주면 정말 경기가 잘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비 우리의 근본적인 아킬레스건인 어떤 수비 문제 여기에 이제 세트피스에서의 정태욱 선수의 위력이 살아나느냐 특히 2차전 경기 말미에 우리가 골이 필요하니까 김학범 감독이 정태욱 선수를 공격용 선수로 막판에 투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1월달 대회에 들어가도 김학범 감독이 정태욱 선수를 그런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분명히 갖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태욱 선수. 홍재민 기자도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본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두 경기 봤을 때 두 경기 멤버 중에 제가 제일 굉장히 흥미진진하다라고 느낀 선수는 저는 김진야 선수였어요. 네, 김진야 선수가 이제 1차전에서는 교체로 나오고 2차전에서 풀타임 선발로 뛰었는데 굉장히 보면서 이게 K리그에서 실전 경험을 쌓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김진야 선수 보면서 근데 진짜 다시 한번 우즈베키스탄의 느꼈어요. 오른쪽 라인을 완전히 허물고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올라가는 타이밍이나 그리고 김진야 선수 아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말랐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말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하고 몸싸움을 하는데도 안 져요. 그리고 자기 눈앞에 있는 선수의 움직임을 이미 수를 다 읽고 있는 듯한 그런 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이 레벨에서는 좀 굉장히 아이들 노는데 어른이 뛰는 듯한 이런 느낌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뭐 착각일 수 있겠지만 김진야 선수가 굉장히 돋보였고 그럼 다른 선수들은 아이예요? 그 나이에 걸맞게 이제 뛰는 거죠. 그 나이에 걸맞게. 기본적으로 뭔가 계속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나 눈에 불을 켜고 보지 마세요. 아니 불을 켜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들리는 거잖아요. 저는 김진야를 보면서 그러면은 이 팀에서 김진야 선수의 앞에는 뭐 김대원이 올 수도 있고 정우영이 올 수도 있고 굉장히 빠른 선수들이 가잖아요. 앞서는 너무 정말 두터워. 요 왼쪽 라인은 대한민국이 내년 1월 태국에서든 아니면 혹시 결과가 잘 나와서 일본에 가서든 한국의 왼쪽 라인은 정말 좀 파괴력이 흥미진진하겠다라는 걸 느꼈고요. 이제 수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결국에는 토너먼트에서 차이를 만드는 거는 뭐 수비도 있겠지만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팀이든지 득점 기회는 몇 번은 생기고 거기서 골을 넣냐 못 넣냐 결국엔 그 차이인데 이제 우즈베키스탄 2차전이 굉장히 상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두 골을 먹어서 졌는데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슛을
완벽하게 골대 안으로 집어 넣었어야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에서 이 결정을 짓지 못하면은 굉장히 그건 심각하거든요. 사실 토너먼트 가면은 3게임, 4게임, 뭐 7경기 해가지고 모든 거를 그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역시나 피니시 능력이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요번에 좀 절감했고요. 그게 누구예요? 와일드 카드? 아 근데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분위기 와일드카드. 분위기가 와일드해지려고 그러는데 와일드카드 문제는 우리가 그 내년 1월에 그 AFC 대회를 통과하고 생각해도 그건 또 늦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AFC 대회를 통과하자고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데 이거는 지금 도쿄에서 성적이 어떻게 나느냐 벌써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와일드카드 얘기가 나오지만 초반부터 빌드업을 그쪽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은 와일드카드 얘기할 때는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이 긴 말씀은 레드재민 뻘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나름 일리가 있는 정리예요. 네, 오늘 괜찮죠? 우리 두 건 했네. 나름 일리가 있는. 두 건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정도의 제가 존중을 보내진 않지만 요거는 일리는 있다. 알겠습니다. 열커? 한 줄 요약하죠. 레드재민. 제가 오늘 했던 소리가 뻘소리가 아니라는 거를 증명해 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나 지금 가슴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막 펼쳤어. 쓰였어. 왜냐면 여태까지 한 그 모든 소리를 요걸로 다 덮었어. 예, 오 절묘한데? 정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맞아요. 예. 이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오 그렇구나. 예. 사실 자, 저는 또 이제 조금 다른 개념으로 하면 일단 우리는 뭐 도쿄 갈 것을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어찌됐건 태국에서 벌어지는 23세 이하 아시아 선수권은 중차대하고 결코 저는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우즈베키스탄보다 덜 보여줬어요. 우즈베키스탄은 사실은 우리보다는 더 일진에 가까운 선수들로서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다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막상 또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을 잡으려면은 참 애를 먹겠다라는 느낌은 두 경기를 통해서 충분히 좋습니다. 그래서 또 이란도 있고 뭐 중국도 경시에서는 또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선수들 그리고 코칭 스태프 여러분들께서 일단 1월에 있을 대회부터 정말 만전을 위해서 잘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네. 큰 줄은 아니었지만 네, 좋은 요약 감사합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한준희 의원도 확인해 주셨듯이 이 올림픽이라는 무대가 나가는 게 당연한 무대가 절대 아닙니다. 예,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내년 1월에 23세 이하 아시아 챔피언십 거기서 도쿄올림픽 티켓 석 장이 걸려 있습니다. 최대 넉 장일 수도 있고요. 예, 올림픽 대표팀 앞으로의 행보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는 저희 우리 축구팬 여러분께 열카 에코 텀블러 이거 예. 음료를 열카 여기 로고가 다- 찍혀 있는 예. 나 지금 봤어 이거. 이거 저희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거 돈 들었어? 선생님, 저희 관심 좀 가져주세요. 아니 그 돈 드렸죠, 당연히.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찍은 거야? 당연하죠. 설마 그럼 이거 누가 찍어줘 이거를? 아니 나는 우리 저 상호 같은 게 나가면 안 좋으니까 카페 같은 상호가 네. 그래서 그냥 플라스틱 통에 담아놨어요. 아니야. 저희 열카 텀블러 5분 추첨해서 그러니까 드리도록 이거를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게 하려고 네. 딱 이렇게 저기 네. 했구나. 아니 지금 시간 없어요. 빨리 인사해야 돼. 아니, 저-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런 게 있었어?